자청님 역행자 얼마나 팔렸어요? 30만 부? 와, 대박이다.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이 판 책입니다. 네. 몇 개월 만에? 6개월? 네. 아, 나는 10만 부 파는데 3년이 걸렸는데. 부동산은 표본이 낮아서 네. 역행자를 이길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부동산 책으로 안 쓴 거예요. 저 처음에 부동산 책 쓰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얘기만 하는 책 쓰고 싶었어요. 정말 안 볼 것 같은 거야. 몇 명. 그쵸. 그렇게 했으면 한 10,000부, 20,000부.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 책을 썼죠. 그쵸. 표본이 좀 더 넓으니까. 네.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3년에 10만 부 팔린 것만으로 10만 부면 레전드죠. 부동산 책이. 그쵸. 조금? 표정이 거의 첫 책 아니에요? 맨 첫 번째 책. 와, 대박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되지 않을까. 왜요? 난 이상하게 책 쓰는 부담되니까. 네. 맞아 그게 있지. 근데 30만 부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을 좀 내가 서점에 가끔 간다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샀을 것 같아요. 아, 근데 30 우리나라 생각보다 책 별로 안 읽어요, 사람들. 그쵸. 6개월에 30만 부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해요. 그쵸. 왜냐면은 보통 1등에서 10등까지 다 문학책이거든요, 대부분. 네, 왜냐면 맞아요, 문학은 맞아요. 표본이 넓으니까 맞아. 고정 팬층이 있고. 그래서 비문학이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렵긴 해요. 엄청 드문 거죠. 옛날에 그 지대넘얏 네. 그게 100만 부 팔렸죠. 와. 지대넘얏은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 저 지대너비약을 손으로 필사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책 쓸 때. 아, 제가 책이 2018년에 집필했는데 그때 어떤 책이 잘 되지?를 보고 써야 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갔는데 지대너비앗이 그냥 다 휩쓴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좋아할까 읽었는데 그 책의 특징이 저는 너무 쉽게 썼어요. 맞아, 너무 쉽게 썼어요. 너무 잘 읽히게.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글 쓰던 게 완전히 개발세발 기본 없이 진짜 그냥 엉망으로 썼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필사를 하면서 그 필체를 제가 많이 문장을 짧게 대박이다. 네. 그래서 잘 쓰셨구나. 읽기 편하게 너무 편하게 써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 성취감을 주려고 사람들한테 내 책을 되게 쉽게 써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하면 그러면 좀 더 많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썼어서 그 책이 되게 저도 기억에 나요. 제가 왜 이 얘기 여쭤봤냐면 벌써 30만 독자가 읽었단 말이에요. 네네. 더 됐겠죠? 6개월 넘었으니까. 그런 건 밀리의 서재에서까지 치면 진짜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60만 명 보셨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음에 이런 책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역행자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부록에다가 23권의 책 추천 도서가 있기는 한데 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놔가지고 초급이 아마 그 아까 말했던 인스타 브레인이랑 그리고 부자의 그릇 네. 하나가 이제 장사의 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저자가 쓴 장사의 신이라고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책이죠. 그 책도 엄청 쉽게 근데 통찰력은 지리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 책을 안 읽는 분들이라면은 책을 읽는 분들이면 사실 이걸 조언 줄 것도 없고 네. 근데 책을 안 읽는 분들이면은 어려운 책으로 다가가면은 멘붕 오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쉽고 실용적인 책 3권. 부자의 그릇 자청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저도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투자자들은 그런 책이 잘 와닿지 않는 그쵸.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많이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은 약간 사업에 대한 책이긴 해서 네. 저는 너무 공감을 많이 제가 딱 망했을 때 그 책을 봤거든요. 내가 그래서 자청님 이걸 추천했구나. 그러니까 평범했던 어떤 젊은이가 사업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네. 이래서 자청님이 되게 많이 감명 깊게 읽었겠구나. 그것도 있고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 맞아요.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우니까. 나 책 좀 읽었는데 역행자 보고 나서 나 책 좀 읽을 줄 안다. 나 1년에 그래도 한 3-40권씩 읽는다. 그러면은 역행자 보고 나서 그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책도 있어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그 책도 좋지. 내가 자청님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네. 나 그것도 자청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것도 옛날 유튜브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이랑 지능의 역설. 이건 몰라요.
그게 이제 지능의 사생활이라고 제가 5권 책 추천했는데 그 중에 네. 2권인데 근데 그 책을 보고서 그냥 인간 심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용법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러지? 약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그 2권을 읽고서 다 이해가 됐고 사업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이라는 게 이 사람으로 상대방 심리를 네, 이해를 그렇죠. 해야만 되는 네. 거여가지고 책에 네. 이제 월 1억씩 난 자동 수익이 있다. 네네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죠. 항상 이렇게 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졌어요 하면은 자청님이 책 읽어서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요. 책 읽기 의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뭔 소리야, 가만히 책 읽는데 어떻게 돈이 벌어져.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책 안 읽으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청님 책 읽어서 돈 버는 거 네네네.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책만 읽는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인 답변이긴 한데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거 끝나고도 여기 앞에 클라이밍장을 갈 거거든요. 여기 앞에 큰 데가 있어가지고 클라이밍은 레벨이 1부터 100까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가면 10까지는 깰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기술이 안 되거나 복근 힘이 없거나 팔 힘이 없거나 이러면서 이제 11을 못 깨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하고서 이 3일 있잖아요. 근성장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3일 후에는 12까지 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자극을 받으면서 또 15를 깰 수 있어요. 그걸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뭐 레벨 1씩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게 근성장이 일어나는 점진적 과부하. 네, 그쵸. 그게 헬스도 결국 처음에는 50kg 들던 것도 나중엔 150kg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천천히 그냥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근성장이 일어나면서 5kg씩 더 들 수 있게 되고 3kg씩 더 들 수 있게 돼요. 그게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거든요. 네. 뭐 책을 읽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냥 책이라는 걸 읽고 돈을 벌려면 일단 기본적인 지능이 돼야 돼요. 클라이밍으로 치면은 일단 레벨은 3, 40 정도는 올려놔야지 이거를 보고서 응용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의 지능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전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전 21~22살까지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라는 것도 항상 해도 꼴찌였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근성장 하듯이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근성장이 일어나요. 뇌의 근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레벨 일단 2, 30을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독서법 뭐 월부에서 뭐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에서 핵심 개념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걸 외우려고 그러고 그 지식을 꼭 이 책을 읽었으면 가져가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물론 이 책을 이해하고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냥 3분간 이해가 안 되는 그 세 페이지 문장을 그냥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해를 과정. 해. 네.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스쿼트를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해력이 뇌에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나 뇌 1단계 점수를 얻었다. 끝.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사람들이 근데 막 이걸 외우려고 그러고 한 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한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뇌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스쿼트를 10개를 스쿼트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잖아. 이미 그게 근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일단 뇌 근성장을 성장시키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그걸로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하면서 기본적인 뇌 근성장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뭔가 이해력이 높아지고 어떤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물이 뭐뭐뭐가 있대. 뭐 아니면 어떤 강의가 뭐 부동산 강의가 뭐뭐뭐 있대.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왜 안 되냐면 결국에는 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이 지식이 없어서거든요. 그리고 이해 능력과 지식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돈 버는 거가 모든 게 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 뇌 지능을 기본적으로 높여야 되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해석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뇌 근성장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어야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지식을 습득할 때도 결국 책이어야 되니까 그냥 저는 가끔 가다가 그 한강 다리나 이런 거를 지나갈 때 신기함을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한강 다리 건너서 네, 지나갈 때. 한강 다리 볼 때마다 너무 이 위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돼요. 너무 멋있죠. 근데 그 다리를 지은 사람들이 8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2, 3천 년 전에는 이 다리를 지은 사람들보다 훨씬 천재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큰 다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건축학도 어느 정도 교수 정도만 돼도 아니면 건축학도 좀 잘하는 사람이면 이 원리를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왜 아냐면 그 건축 2000년 동안 모아진 그 건축학 기술 이론들의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타워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지식들이 결국 글자로 전해지면서 가능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성공 방법이나 방정식이나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뇌 근성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네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책의 내용을 숙지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 내용 자체를 숙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가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되니까. 이 뇌세포가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전 옛날에 수능 볼 때 진짜 항상 언어 영역이 시간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했어요. 근데 7년 후에 우연히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딱 언어 영역을 푸는데 원래 90분 걸려도 못 푸는 문거를 45분 만에 풀고 다 맞추더라고요. 그거를 7년 동안 언어 영역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책만 읽었을 뿐이죠. 그만큼 이게 지능이 상승을 한 거죠. 문해력과 문해력이랑 독해력이랑 이해력이. 그때 진짜 신기한 감정이 이 출제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공부할 때는 그 막 강사들이 막 이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하래네. 그리고 첫 문장을 보고 핵심을 이해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거의 2, 3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제가 23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언어 영역을 진짜 많이 했는데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언어 영역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4등급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었던 애들은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3등급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뇌라는 게 진짜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 이거 진짜 약간 소름 끼친다. 그래서 언어 영역을 푸는데 그 질문만 보고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냈는지가 다 보이고 그 첫 문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갈지가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이후로 지금 또 8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점점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 저희 월부에서 하는 강의에서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네, 꼭 알려줘야 돼요. 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내 돈 내산으로 들을 거예요, 저. 진짜로, 진짜. 정말로. 오프라인. 네. 자청님의 책을 고르는 기준. 그 카테고리 안에 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책 고르세요?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표지만 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데 X축에는 분야라고 할게요. 뭐 생물학, 뭐 심리학, 아니면 뭐 건강, 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Y축에는 난이도가 있어요. 독해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해력이 10 중에서 5야. 5면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딱 그 지점에 만나는, 그러면은 10 하면은 결국에 100개의 카테고리화가 되거든요. 딱 나에게 맞는 책이라는 거는 그 이 축에 따라 결정이 돼 있는 거지. 이게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책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안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부자의 그릇을 추천하잖아요. 부자의 그릇을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쉬운 책이 돼버리고, 아무 감정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뇌과학 책들도 옛날에는 인생책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방금 말했던 X축, Y축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최대한 많은 책들을 쭉 보면서 내 지금 레벨 독해 수준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맞는 책을 그냥 몇 권 뽑아서 그거를 훑어보면은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골라야죠. 전 뇌과학 초보니까 아까 자청님이 얘기해준 그 책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쵸. 인스타 브레인 이런 걸.